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2탄입니다. 저희가 박영숙 미래TV 오늘은 송강호 변호사님과 함께 ISF라고 이스라엘 스타트업 팩토리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여러 이 스타트업 또는 뭐 창업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2년 내에 10배로 좀 키워주는 이런 이스라엘 회사의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닐슨 이노베이트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일자리 창출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국가 운영하는 데서, 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변호사님? 없죠? 결국은 정치가 경제고 경제가 지금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경제가 가장 중요하죠. 정치 아무리 잘해도 경제가 망가지면 다 같이 망가지죠. 그게 바로 우리 변호사님의 지론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자리 창출, 여성이 인구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절반의 인구에게도 블록체인을 좀 가르치자, 여성 블록체인 창업을 좀 지원하자,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브로피우스 장학금을 제가 신설했습니다. 브로피우스는 아시다시피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오스를 만들었고요. 제일 먼저 사토시한테 투자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투자했고, 이더리움에 투자했고요. 코인베이스에 가장 많이 투자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빗썸에 굉장히 많이 투자했고 등등 해서 160개 정도의 토큰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큰 역할을 했어요. 테조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테더도 만들었고, 스팀 하는 것도 만들었고, 지금 이오스는 5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5위 하고 있는 이오스의 주인이죠. 브로피우스 장학금을 만든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부자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다가 보면 브로피우스가 자기 장학금이니까, 그죠? 뭉뚱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선은 먼저 만들어 봐라 라고 저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여성 지원 프로젝트인데, 오늘 송강호 변호사님 블록체인 협회에 관여하고 계시죠? 네. 네. 블록체인 협회에 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은 그 블록체인 협회의 그 진대지 장관이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준법 정보센터장입니다. 제가 이제 경찰청에서 수사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 수사국장의 그 업무 중에 그러니까 사이버 수사, 사이버 수사, 지금 이제 사이버 수사국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재편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사이버 수사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한 경험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사이버와 블록체인과의 관계가 결국 같은 맥락의 IT를 토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같이 뭐 이것저것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시큐리티지 않습니까? 보안 문제.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해킹 문제와 같이 맥락이 연결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자문하고 협조하고 뭐 이런 일을 하자고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이제 한 1년, 지금 작년 1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1년 남짓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그 블록체인 그 자체에 대해서 한국 내 정부들이 좀 부정적인 인식, 전 세계적으로 또 탈중앙화를 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경쟁자죠, 경쟁자. 그렇죠.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협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그 아까 봤던 닐론, 랭거하고 ER 오스터, 우리 ISF,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저희를 블록체인 협회에 진대지 장관님부터 시작해서 뭐 전하진 의원님 뭐 등등 여러분들을 2주 동안 초청을 해서, 그죠? 스위스 우리가 다 돌았고, 이스라엘도 돌았고,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블록체인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 유태인들이 블록체인을 꽉 잡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가장 먼저 암호화폐, 돈, 그죠? 금융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금융은 유대인이 다 잡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금융인들이 지금 거기서 나왔고,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서 토큰을 만들었는데, 리브라,
리브라라는 것은 자유라는 뜻이고, 그죠? 이스라엘 신문에 보면은 유태인, 가장 영향력 있는 유태인 1위가 바로 페이스북의 저크버그입니다. 그죠? 저크버그. 그 다음에는 연준이라고, 미국의 연준이 전부 금융적으로는 뭐 거의 유태인들이 계속해서 연준이 의장을 지금까지 거의 100년 이상 쭉 해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미국에서는 재무부 장관은 또 거의 유태인들 주의시를 못 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꾀를 부린 거죠. 야, 유태인들하고 가까워져야 이제 펀딩을 쉽게 받겠구나.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은 페이스북, 그죠? 거기에다가 구글의 레리 페이지 이런 전부 유태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IBM 유태인이죠. 거기에 MS 유태인입니다. MS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지금 제가 닐슨 이노베이트를 좀 꼬셔가지고 사실은 한국에 여기 한국에서 좀 만들어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브록 피어스한테 또 장학금을 만들게 해가지고 2020년 내년이죠. 1월부터 또 여성들에게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뭐 이 새로운 기술은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1990년도에 나와서 지금까지 한 20-30년 우리에게, 그죠? AI, 인공지능은 60년 됐습니다, 나온 지. 뭐 이런 식으로 세월이 가야지 이게 땅이 굳어지면서 열매를 맺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나온 지 딱 10년 됐는데, 내년부터 10년, 11년부터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페이스북에서 이미, 코인으로 뭐든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코인이 나왔으니까 하게 된다면 아마 대중화, 그죠? 급격하게 우리에게 대중화 보편화가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중화 보편화 되었는데 여성들만 빠질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여성을 어떻게 도와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 세계 인구의 어쨌든 50%가 여성이니까 여성의 이제 사회 기여나 이제 활동 영역은 뭐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회적인 국가적인 과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좀 더 덧붙일 게, 블록체인 쪽에서 덧붙일 게 뭐 있다면 어떻게 보셔요? 여기 뭐 인터넷 단점 보완하는 이런 기술 같은 데 관심이 있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인터넷이나 뭐 IT나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시큐리티 문제가 항상 생기니까 이러한 것을 보안적인 측면에서 해킹을 막는 그러니까 그러한 신뢰 구조를 어떻게 막느냐가 사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토대로 이제 이 IT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탈중앙화나 국가나 중앙은행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이제 새로운 P2P와 연결되어 버리면은 정말 급속도로 그러니까 모든 유통이나 이런 비용이나 이런 구조들이 저렴화되는 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혁명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결국 블록체인에서 누가 성공하느냐의 문제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토시가 쓴 논문을 제가 봤어요. 페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은 영어로 봤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P2P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사람들이 P2P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그죠? B라는 사람에게 중간자 없이 지금까지는 모든 문제에 중간자가 있었습니다. 법률 법정 자문을 하든가 아니면은 A하고 B가 신뢰를 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을 중간에 끼고 중간자가, 그죠?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또 이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아니면은 정부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이 사람에게 나눠주고 등등 이 중간자를 없애자라는 것이 P2P 사토시의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의 근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기술이 이제 발전 안 됐는데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페이스북은 지금 현재 30억 명의 국민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리브라라는 토큰은 은행이 없는 곳, 언뱅크라고 그래요. 은행이 없는 곳에다가 또 이 사람들이 은행을 대신해서 페이스북을 써라, 페이스북에 리브라 코인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7억 또는 20억이에요. 자, 페이스북은 지금 50억의 국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나라는
큰 시민 국민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돈, 거기에다가 페이스북이 돈을 돌리는 거예요. 돈을, 그죠? 여기서 저기로 트랜잭션, 돈을 보내기 때문에 거대한 은행들이 지금 현재 협력하거나 아니면은 곧 자기들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오늘부터 뭐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지금 그 국회도 없어진다잖아요. 직접 민주주의를 하니까. 그렇죠. 신직전에. 네, 블록체인 투표를 하면은 예. 뭐 부정 투표도 못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 의사 결정을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으로 하게 하는 블록체인으로. 시대가 이제 되면은 정말 엄청난 혁명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렇죠. 거대한 혁명이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네. 그죠. 비즈니스 모델에 지금까지는 내가 회사 하나 차리려면 전부 중간자한테 나가는 돈이에요, 그죠? 변호사한테 나가는 돈, 무슨 돈, 정부에 내는 세금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그죠? 뭐 그다음에 또 부동산도 없어진다면 굉장히 이제 비즈니스가 경제에 천지개벽이 오는 겁니다. 경제에 이런 거대한 이 변화를 제가 블록체인 혁명 2035이라는 책에다가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아무튼 이런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는 일자리 창출, 여성 돕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이 많은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희를 돕기로 했습니다. 브록 피어스 장학금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브록 피어스 장학금은요, 펠로십해서 공부도 시키고, 인턴도 시키고, 인큐베이팅해서 결국은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지금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여기 그림에 보이죠? 이 이야기는 경북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경북 블록체인 특별위원회를 저희가 작년 11월달, 2018년 11월달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송강호 대표님을 제일 먼저 초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해서 경북에 사실 제조업만 있었지 블록체인이 없어요. 그래서 제조업들도 전부 블록체인화 하자라는 이런 시스템을 모토로 해서 여기 다 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여기 송강호 대표님 보이시네. 브로필스 뒤쪽에 그죠? 여기 키가 제일 크네요. 키가 제일 크네 진짜. 키가 제일 크네요. 아무튼 자 여기 보시면 키가 커서 뒤에 서서 그래 좋네 그죠? 이알 오스트가 지금 모멘텀 프로토콜 하고 있고 브로피어스하고 저하고 키가 비슷합니다. 그죠? 이렇게 브로피어스가 강의하고 있는 장면 경북도청에서 강의를 했고 여기 지금 받고 있네요. 그죠? 송강호 도지사님이 도지사님하고는 인연이 있죠. 무슨 인연이 있어요? 경북청장 할 때 경북경찰청장 그 경북 도교에 그러니까 그 정부지사를 하셨죠. 그러면 나이가 이제 동갑이라서 호영호재하는 그런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렇구나. 동갑인데 경상북도 경찰청장님 할 때 부지사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뭐 아주 친하게 자주 워낙 만난. 마당발이고 이철호 지사님은 가슴이 따뜻한 분이죠. 그래요. 좋습니다. 미래를 보는 그런 시야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지사 할 때 경상북도 도청에 불려가서 미래예측 강의를 했고요. 지사님께서 자기가 내가 강의한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PPT를 받아서 돌아다니면서 같이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자기가 좀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무튼 그때 브로피어스 생일이어서 우리가 생일 잔치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브로피어스 장학금을 우리가 만들어서 여성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브로피어스가 아주 큰, 그죠? 한뭉치 저희에게 선물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한국에 괜찮은 여성 기업가들을, 그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의 블록체인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집어넣어서 점점 더 투명성 있고, 신뢰도 높게 이런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때 뭐 밤중에 우리 사진도 멋지게 이렇게 찍었고 벌써 1년 그죠? 다 돼가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때 10명 정도 외국인들이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한국에 왔고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너무 많은 친구들이 뭐 4,500명의 UN 미래 포럼의 멤버들이 절반이 블록체인 좀 요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박영숙도 살다가 갔다라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아니면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죠? 버킷 리스트가 있듯이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살라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요, Seasteading Institute 해가지고 해상 국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사 막 들어가요. 2022년에. 거기에다가 리버랜드라고 크로아시아 있는 늪지대에 이미 리버랜드를 2015년에 만들었어요. 블록체인 국가예요. 비트네이션이라고 국가를 또 만들었어요. 그 국가들, 수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가버먼트 네트워크라는 이런 또 온라인상의 국가도 만들었고, 블록체인, 완전히 블록체인에 기반한 국가도 만들었어요. 이런 국가들은 국회를 없앴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한다고 중간 상인들을 많이 없애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페이스북도 만들어서 페이스북 공화국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페이스북이 50억 명의 국민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거기 동조를 해야지. 우리가 반대로 가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블록체인이 확 우리에게 급속하게 다가오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뭐 움쩍하지 않아요. 그죠? 한국 정부는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는. 근데 큰 흐름에서 이제 정부도 그러한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또 사회에 가는 방향을 계속 거부할 수는 없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일 지금 이제 문제가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기본적으로 이게 코인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나머지 코인들이 게임에서 하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지금 사실은 많은 국민들한테 이제 기망을 하고 돈 투자를 유도해서 투자 사기죠. 그러니까 결국 빠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막느냐는 것 때문에 이제 법무부나 경찰에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지금 규제를 확 푸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저하고 더군다나 이제 뭐 또 이게 기본적으로 탈국가와 탈디센트럴리즘 그죠? 이렇게 하니까 정부하고 본질적으로 이게 개인하고가 네. 충돌되는 그렇죠.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스스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라면은 그러면서 오히려 만들어줘야 되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해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다른 데서 이미 다 먼저 나가버린다 그러면은 그 미래의 먹거리를 우리가 뺏기는 완전히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도 오랫동안 이거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빨리 관계 부처에서 이 블록체인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전진적인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먹거리. 그게 우살라잖아요. 그렇죠. 우살라.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우살라는 블록체인이나 AI 신기술들을 그죠.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이런 보금자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해외에 유학 가서 안 들어와야 되겠다라든가 그죠. 해외 일자리 찾아 나가야 되겠다라기보다 한국에서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이 좋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신기술, IT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벤처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많이 했는데 블록체인도 이제 우리나라가 1등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빨리 해야 되며 이제 페이스북이 했고요, 구글이 했고요, 지금 아마존도 지금 다 했거든요. 큰 데는 다 했습니다. IBM은 하이퍼레저 해가지고 하고 있고 삼성도 했어요. 삼성도 지금 여기저기 SDS에서 지금 발표하고 이렇게 기업들은 나가는데 정부가 규제를 오히려 해줘서 사기나 그죠 이런 거 펌핑 덤핑 이런 걸 막아주는 이런 역할들을 오히려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우리 대표님께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그렇죠. 규제는 풀고 기술은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정부가 가야 하는 큰 방향인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좀 가시적으로는 안 나오는 게 이제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걱정을 해서 풀기가 그죠 굉장히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다 두려워합니다. 미국도 두려워하고요.
유럽은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페이스북 토큰이 나오면 유럽의 유로화가 죽는다. 뭐 그다음에 뭐 지금 이미 러시아에서는 페이스북 안 받겠다부터 시작해서 중국도 안 받겠다. 인도가 2억 명이 사용합니다. 2억 명이 페이스북 사용하는데 그 리베를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조치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조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조치가 나오려면 블록체인이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인정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고 가장 많은 일자리는 이제 미래에는요. 미래학자로서 블록체인 AI 이쪽에 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 AI 이 분야의 일자리가 가장 많으므로 빨리 우리가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우선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그 지벨이나 이런 데 있는 그죠 좋은 기업들을 글로벌화 시켜서 크게 키우는 우리가 엑셀러레이팅 그죠 인큐베이팅 하는 데에 좀 도움을 주시고 제가 또 그 지금 지벨리 협회에 이제 수석 부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데 대한 공감대를 빨리 형성하고 예. 좋은 기업을 소싱하는 데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네 소싱해서 우선은 매번 그죠 이스라엘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박영수 미래 TV에 그분들이 나와서 한 20-30분 자기 회사에 대해 소개를 해요. 그림으로 지금 뭐 이제 그죠 보여주고 물건이 있으면 보여주고 저희가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이메일은요 futures 미래는 항상 복수입니다. futures 2055 저희는 2025년 55년까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205 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초청을 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그 회사의 소개를 듣고 좋은 회사인지 대강 저희가 점검을 해보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